저기 12경락 뭐 14경락 말고도 이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얘기 뭐죠? 가운데는 기맥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경락이 안 나오는 것도 있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경락. 물론 이제 저 이다핑갈라나 그러니까 이다핑갈라 수십나 수십나 이런 거는 이제 인도나 저기 인도 고대에 이제 이제 그런 데서 주로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어떤 나디하고 한방의 동양의 경락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느낌도 예를 들어서 뭐 나디 쪽이에요? 아니면 약간 12경락? 아니 우리 몸에는 이다핑갈라도 있고 수십나도 있고 12경맥도 있고 기역팔맥도 있고 다 모든 맥이 있죠. 차크라도 있고 단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치료할 때 느낌은 그 12경락 쪽에 그 느낌이 더 강한?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전체적으로 내 느낌 봤을 때 이쪽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아픈 사람은 이다핑갈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좌우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십나가 뚫리면 12맥은 균형을 잡아버려요 그냥. 저절로. 수십나가 뚫리면은 이 나머지 부수적인 맥들은 다 균형을 잡아버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걸 수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좌우 밸런스 잡으면 수십나가 잡히면 결국에는 웬만한 거는 다 낫는다고 봐야 돼. 네. 그러면 큰 틀로 보면 어쨌든 빠른 거는 이제 인도의 이다핑갈라 수십나. 그렇죠. 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잡아 나가는 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중심맥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없어. 왜냐하면 중심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12경맥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중심을 잡는 거라. 그렇죠. 하나 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치료할 때는 12경맥 하나하나씩밖에 이렇게 처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12경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이다핑갈라하고 균형을 잡은 이제 중심맥, 수십나 이 맥이 이제 잡히지 않으면 좀 많이 흔들리죠, 많이. 근데 한의학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교 수련도 그렇고 중심맥, 좌우맥, 그 다음에 각 장부맥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 이제 가지를 쳐서 나간다고 치면 이 좌우라는 게 되게 중요해. 한의학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좌우가 없는 12맥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양에서 그러니까 태극 그래서 음양이나 그 다음에 사상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 그러면은 태극은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라고 치면 음양은 좌우고 사상은 뭘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맥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12맥을 배우는 거야. 그냥 음양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를 되게 어렵게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간결하게 사람 몸을 이해하는 방식은 도가에 있어. 도교 수련. 처음부터 그냥 단전 수련하고 중심 딱 이렇게 수련하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부터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부터 했을까? 그럼 12경맥이 있어. 그럼 12경맥을 먼저 다스리는 게 좀 쉬워. 그리고 한 번에 딱 중심을 딱 잡는 거는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 황제내경 이후로 이제 그 상실된 그 한의학 원리가 있어요. 그 상화 원리. 그 삼음 삼양에서 소양 상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양 소음 군화라고. 네, 소음 군화. 소음 군화라고. 소양 상화. 그러니까 소음 군화, 소양 상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음 군화는 나야 나. 중심.
나. 군주니까. 예. 예. 그러면 소양 상화는 재상이야, 재상. 좌의정, 우의정. 이 좌우야. 사양화가 좌우여.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처럼. 그러니까 요 개념이 지금 현재 한의학 이론 체계에 없어. 그러니까 좌우하고 상하하고 연결돼서 이해하는 방식이 없어요, 지금. 우명문 좌신하고 다. 그러니까 명문상화라고 하는 이론이 지금은 한의학 치료 체계에 거의 없어요. 뭐 이론이 있지만 그런 거 치료하는데 그렇지.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교 수행 체계하고 한의학하고 연결을 못 시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얘기해. 한의학은 고대에 도교에서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럼 자 연결시켜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해. 그냥 용어만 차용을 했지. 그죠? 근데 고대 도가 수행자들은 상화를 먼저 다스리는 수행을 했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단전호흡 하잖아. 그럼 우리는 상화를 생각을 못해. 대부분 수련할 때 이상 그렇지. 이렇게 뭐 임동맥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다 보가 상기증도 걸리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요. 그리고 단전호흡을 하는데 한의학적인 원리를 터득을 못해. 그 다음에 경맥을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 이론 체계에서 우명문 상화, 좌신수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소음구나, 네. 소양 상화. 그 소양은 심포하고 삼초하고 10% 3초, 네. 3초하고 담을 소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소양 상화. 3초는 몸의 상중하 세 군데의 보일러 기관이잖아. 그건 팔로 연결돼 있고, 담은 옆으로 연결돼. 그렇지. 그게 사실은 그것만 다스려도, 그러니까 12경맥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이제 명문상화하고 이제 이게 소음군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게 그 연결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책을 보면 대부분이 상하 얘기를 하지 좌우 얘기는 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을 상하로 가르치니까 잘못된 거지. 황진의 경우에는 좌우가 음양이거든. 상하가 음양이라고 안 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우명문 상하고 좌신수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병을 고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람을 음으로 치료하냐 양으로 치료하냐가 딱 이제 분별이 되거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한의학의 기본적인 체계와 도가 수행 체계가 그냥 쭉 연결되는 그 코드가 명문상화하고 관련이 있거든. 근데 도가에서도 그 상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경락을 이해를 못해. 그쪽은 경락을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냥 이론만 있어. 그 다음에 뭐 단전, 뭐 이렇게 좌우 신장 사이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단전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근데 경락에서 이미 설명이 돼 있잖아. 그래서 경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자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심장의 화를 가장 강하게 촉발시키는 경락이 담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화라고 그래. 소양경락의 상화가 가운데 군화를 팍 치면 이제 여기가 막 불타듯이 막 타거나, 이 열기가 이제 위쪽으로 막 이제 번개치듯이 올라오고 그러지. 그래서 이 군화는 좌우, 그지? 임금은 좌우 재상만 딱 잡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잡히거든. 약간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 우리는. 근데 그거를 이제
십이경락을 다 이제 고르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구조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담경을 다스리면 웬만한 병은 다 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야 우리는. 그리고 담경을 다스려서 심장을 다스린다는 얘기. 심장도 다스리고, 왜냐하면 우리 담경은 무조건 심장을 치거든. 그래서 항상 여기는 계속 감정적인 어떤 그 격동에 항상 휩싸여 있어. 물론 이제 목생화한다고 그래서 간경이 뭐 심장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화를 일으키고 이런 설명도 가능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그러니까 임금을 범하는 놈은 재상이야. 근데 경락상으로도 담경하고 심경하고 연관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경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담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담경은 그냥 옆구리만 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뱃속으로 해서 심장을 치면서 올라가. 그래서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딱 짚으면은 담경이 역류해. 그리고 그 맥이 옆구리에서 치고서 이렇게 속으로 해서 이걸 탁 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정맥도 생기고 막 갑자기 확 치고 막 이래. 그러면 심장의 문제가 심장 자체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담경을 쳐주는 게. 그렇지. 임금이 편하려면 좌우 재상이 서로 어느 한 놈이, 예를 들면 좌우 재상 중에 한 놈이 세. 근데 보통 재를 보면 우리가 폐를 보잖아요. 어. 폐가 양쪽 있어서. 그래서 보통 뭐 표현할 때도 심장의 엔진이면 폐가 공냉식해서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폐를 해서. 이제 장상학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얘기야.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태극, 그 다음에 좌우,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건 삼양이 나오건 간에 그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이론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모든 한의학 그 개론서에 보면 명문상화에 대한 실제적인 치료법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뭐 그 80 난경이 상화 이론의 거의 뿌리예요. 80일 난경. 명문상화가 그게 담경이라고 보는 거죠. 명문상화 담경. 우리는 그냥 명문상화로 하면 신에서 우명문에서 신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담경이 우명문이라는 거죠. 명문상화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경락을 이제 이해하는데 족소음 신장경락. 네. 신장경락의 모혈이 어디예요? 네. 늑골 제일 아래쪽 여기 그 갈비뼈 여기 약간 그 모서리. 족소양 담경이야. 담경이 순행하지 못하면 신장으로 기가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신장이 튼튼하려면은 담경이 역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 대략 아하. 이건 이제 약간 이제 가운데 있는 요가에서 얘기하는 이다 핑갈라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사실은 요가의 생리학도 약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 실은. 근데 어찌됐거나 담경을 다스리는 것이 도가수련에서 이제 초급자들이 하는 거야. 도가수련에서. 그러니까 고대 도교 문헌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이제 알려져 있는 단전호흡 이런 것만 읽는 사람들은 무슨 담경이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듣겠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단절된 이유는 80일 난경 이후에 그 전통을 이어받은 중국에나 한국에 이어받은 어떤 의학의 어떤 그런 체계가 전승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명문이니 뭐 소양 상환이 그렇게 뭐 얘기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지 다스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 그리고 단전을 형성시킨다? 그러면 담경을 다스려야 돼. 왜? 담경으로 내려와서 신장으로 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가슴에 있는 소음권도 내려와야 되겠지만 되게 심플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경락을 읽으면 그냥 알게 돼. 경락을 보면
간경, 담경, 뭐 심포경, 뭐 위경 이걸 쭉쭉 읽으면은 걔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러네. 요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글자로 전승을 하다 보니까 보는 게 내관을 해서 이렇게 경락을 보는 게 안 되니까는 아니 담경이 심장을 쳐? 참 생전 처음 듣던 소리야. 사람을 치료할 때는 담경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련을 해도 담경을 다스려야 수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수련할 때 담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도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관절을 써야지. 그러니까 모든 좌법들이 전부 다 고관절을 전부 쓰게 하는 좌법들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붓다 시대 했던 이 교족자도 그렇고, 이 고관절을 열고 어떻게 닿냐에 따라서 담경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거든. 그 엄청 복잡한 요가들 있잖아. 아무튼 다리 막 벌려 찢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아시탄가. 그런 것들은 담경을 역류시키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게 담경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지. 근데 역류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늘리면 내려가는데 역류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역류가 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주면 올라가. 예를 들면 백스탠딩 하면서 어깨에 힘을 딱 주는 순간 여기서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기를 끌어올려. 이쪽 힘을 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좌법은 어깨에 힘 빼고. 그러니까는 명상 구령 붙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자, 긴장 푸시고 눈 힘 빼시고 턱 힘 빼시고 위에서부터 목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그러면 이제 이 긴장이 풀려. 근데 이런 막 역동적인 그런 동작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를 위로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는 한 2시간 하고 나면 개운하긴 해.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약간 탈진된 느낌? 가벼운데 힘이 빠진 느낌. 뭔가 자유로운 느낌은 있는데 이거를 한 2시간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생략적으로는 좀 안 맞죠. 생략적으로는. 그럼 이제 담경이 심장을 쳐버리면 이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담경이 정상으로 가야지 심장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또 담경의 에너지가 또 신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 에너지 사야지 이제 힘이 쌓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담경이 그래서 고대의 도교 수행자들은 담경을 다스렸어요. 이게 문헌적으로도 있어 사실은. 근데 고대 문헌들을 안 보니까 황정경이니 무슨 태열구마 종진 이런 것도 잘 안 보거든. 안 보고서 그냥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면서 그냥 조금씩 배울 버릇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황정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고대 수행 그냥 문헌을 계속 그냥 봐야지. 그냥 이게 요즘에 그냥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들을 막 아무리 뒤져봐야 결국에는 계속 헷갈리거든. 그래서 담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인체에서 기능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상에 비유했겠지. 그리스나 이런 그 고대 의학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나. 그 의학에서도 체질을 분류할 때 담즙질이라는 체질이 있어요. 그게 다혈질 체질이야.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그 열이 솟는 그런 체질들. 실제로 그렇거든. 담경이 열이 가득 차서 위로 솟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공격적이고, 이게 화를 발산하고 막 이런 성향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피가 끓는다고 그러지. 동양의학의 이런 이론하고 내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동작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냥 앉아서 좌법만 하면은 균형 딱 잡힌다. 이게 딱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짜맞춘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경락을 보고 담경, 간경, 위경, 다 12경락, 기경팔맥을 보면서 좌법들을 쭉쭉 해봤을 때 딱 좌법으로 딱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담경이 쫙 내려가면서 심장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이 심장은 편안해지고 이렇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족자만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일단 12경락 중에 담경을 무조건 내려야 돼요. 담경을 내려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은 오른쪽을 내려야 될까 왼쪽을 내려야 될까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해. 그러니까 우명문 상화
좌신수야. 그 상하와 신수는 담경에 연결돼 있어. 아, 그러니까 우명문하고 좌신수가 이게 둘 다 담경에 연결됐다. 그죠? 신장으로 얘기를 하지. 신장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원기를 생성시키는 어떤 이런 이제 어떤 코드에서 이제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제 이해하는데 신장으로 얘기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끝나지. 자, 그러면 신장 정락을 수련하면 되잖아. 그 이론에 맞춰서 한다면. 네. 그럼 신장 정락 수련하면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원래.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신장은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산후하지 말아야 된다는 뭐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보무사 뭐 이러던가 아무튼. 그러니까 신장의 기는 항상 부족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상화가 끊임없이 위로 치받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 심장은 계속 불이 타게 돼 있어. 이 상화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 재상이 와가지고 계속 찌럭찌럭거려. 이렇게 뭐 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놈이 이제 군화가 이제 계속 이렇게 치닫겠지. 근데 그 찌르니까 담경이라는 거죠. 예. 물론 모든 경맥이 심장에 다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심장하고 신장하고의 어떤 그 상호 이렇게 조우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계 역학 속에서도 이 담경이 딱 다리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침을 먼저 공부할 때 담경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침을 가르친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담경만 몇 달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야 담경을 내렸더니 단전에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담경을 내리면 당연히 심장으로 들어가지. 뭐 방향 이제 보사를 이제 알아야지. 보사는. 그러니까 방향을. 순행. 그러니까 순행. 내려가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만 순행만. 아 방향도 하고 돌려주기도 해야죠. 내려보면 이제 어디서 잘 내려가서 느끼면 이제 단전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역순으로 하면 오히려 반대로 더. 그렇죠. 그걸 이제 느껴보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배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역류하면 배에 힘이 빠지겠지. 그리고 배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병에 거의 좌우니까 거의 한 50%를 관장한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야.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또는 눈이 침침하다. 얼굴이 막 열이 난다. 목구멍이 탄다. 전부 담경을 다스리면은 어지간한 거 다 균형을 잡아. 근데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보면은 경당은 쌍이잖아요. 그럼 좌우도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명문상화하고 좌신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는 물수자.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요. 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이쪽에 이제 명문상화는 올라가려고 해.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은 내려야 되고 이놈은 올려야지. 그러면은 이놈을 올리면 이놈이 내려갈까? 아니면 이놈을 내려야 이놈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걸 먼저 내리는 걸 먼저. 그렇지. 이런 생각을 또 해야죠. 그러니까 내리는 게 먼저예요. 내리는 게. 그래서 오른쪽을 끌어내려야 돼. 무조건. 그러면은 침을 넣더라도 일단 오른쪽. 그렇지. 예. 오른쪽을 예. 순행으로. 그렇죠. 순행으로 해서 이제 그 기운의 흐름을 이제.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담경을 그냥 침을 꽂고 평생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담경이 역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담경의 열기는 위로 올라가. 그게 기본, 그러니까 어떤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자체가. 그냥 인간의 생존 조건이 그래. 이건 예외가 없어. 지구상에 77억이 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간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자연의 원리가 뭔데?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는 건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가만히 놔두면 똑같이 그게 자연스러워진다? 절대 그런 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술을 해서 기라든가 어찌됐건 조절하지 않으면 병원 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을 해야 돼. 그래서 좌법을 부다 당시에도 했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아무렇게 안 쳐도 돼? 예. 말이 안 돼. 좌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담경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런 얘기예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담경이라는 말을 몰랐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면 다 보이거든. 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를 알아. 12경락을 다 보진 못했어도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보인다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때 심장을 툭 건들면서 푹 치고서 푹 목구멍을 태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딱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뜨끈뜨끈해져, 머릿속이. 막 그러면 막 가만히 있질 못해, 막. 사람이 앉아있질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대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좌법인데. 근데 그 좌법을 이제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명문상화 이론이 실제로 전승되지도 못했고, 그렇죠. 불교에서도 좌법 자체가 전승이 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인류가 뭔가 지금 되게 뭔가 고대의 것을 잘 안 것처럼 착각하는데 진짜 모르더라고. 담경이 그 뭐랄까 균형을 잡아주는 경락이니까 담경을 해야지 어찌됐건 뭐 파는 내려가고 물을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지. 이게 보일러 같은 거 아니야. 담경이 안 맞아지면 열은 뜨고 네. 찾으니까. 그러니까 소양 삼초하고 소양 담경은 같은 소양이야. 그 무슨 소양이라는 말은 파동수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담경을 건드리면은 삼초경이 같이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뭐 태양경이면 하나 건드리면 소장하고 방광이 같이 연동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 이제 같은 그 태양, 소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름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에너지 파동이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병락 공부를 할 때 담경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원리를 파악하고 음양을 이해하기가 좋아. 그래야 음양을 상하라고 얘기 안 해. 그렇죠. 어? 음양은 상하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좌우를 모른다는 얘기야. 보통 음양을 놓을 때는 이제 심장하고 신장을 놓고 위아래 이렇게 보통 다 거기다가 뭐 그렇게 치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냐면 명문상화 이론이 사라졌다 이 뜻이야. 그렇죠. 명문상화 얘기는 뭐 요만큼 나오긴 하지만 그걸 치료하고 접목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명문상화 뭐 신수랑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갖다가 특별히 크게 얘기된 적은 거의는 못 본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커피도 제가 한번 이제 그 유튜브를 올렸잖아요. 네. 그게 다 담경 다스리는 얘기야. 그리고 뭐 보이차니 무슨 차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전부 담경을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쓴 게 약이다 할 때 그 쓴 게 다음에 쓴 맛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전통 속에 이렇게 다 들어있긴 해. 근데 그거를 담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분리돼서 보이는 거지. 쓴맛이 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쓴맛이 심장으로 얘기하잖아 한방에서. 쓴맛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커피 탄 쓴맛 있고, 아 책에 나왔던 것 같다. 책에. 어. 제가 기억나는데 책에 보니까 쓴맛이 두 가지. 뭐 그 파란 색도 두 가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쓴맛이 두 가지. 그래서 탄 쓴맛하고 그 다음에 그 머위 같은 쓴맛 있어. 머위. 씁쓸한 쓴맛. 쌉쌀하다 하는 그 맛. 쌉쌀하다. 그 다음에 쓴 다음에 약간 그 단맛이 나오는 그 쓴맛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태워서 난 쓴맛은 끝에 단맛이 안 나. 근데 쓸개 쓴맛은 뒤에 단맛이 있어요. 그러면 단맛 나는 쓴맛들이 그러면 담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탄 것들이 아니고 약간 쓴데 살짝 단맛이 가미된 맛들 그게 이제 담경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담경과 관련된 공부를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공부하면 이렇게 거의 한의학 원리의 절반을 다 알아버린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머지는 그냥 대충 그냥 묻어가는 것들이야. 그 담경, 그러니까 어깨 안 굳은 사람 없잖아. 그쵸. 어? 없죠. 그 어떤 경락이야? 담경이잖아. 담경이지. 어? 물론 이제 다른 경락들도 걸쳐 있긴 하지만 어깨야 뭐 담경, 그 다음에 뭐 또 삼초경, 다 소양경이네요. 삼초경, 소양경이니까. 담경, 삼초경,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대장경 좀 있고, 뭐 이 정도이고, 또 제일 큰 건 담경? 네. 그 다음에 삼초경. 소양이지, 소양. 소양이죠, 네. 소양경.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깨 하면 뭐 담경이지. 옆구리도 담경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말 하잖아. 뭐 저기 그 척추 지압하거나 뭐 이렇게 맞추는 데서 전부 골반. 그렇죠. 골반을 맞춰야 거기서부터 이제 뭐 척추를 맞춰 나가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요새 내가 본 거기서는 이제 모든 근육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보통 교정에서 제일 중심은 골반에 두는데 골반에 관계된 근육들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이제 그 중둔근인데 중둔근이 딱 담경이거든요. 딱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얘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그거하고 어쨌거나 담경이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쪽으로도 들어가. 담경이 흘러가는 가닥이 몇 가닥이에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속으로 흐르든지 겉으로 흐르든지. 그래서 이 사타구니 이 서해부라고 하는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요 그 고관절 고관절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감싸. 이상근이. 그러니까 근육이 감싸는 게 아니라 이 경맥이 감싸고 있어. 그래서 이 고관절 전체가 다 담경에 영향하에 있어, 실은. 그래서 고관절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가 척추 교정을 하는 사람의 실력 수준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척추 교정할 때 뭐 이제 고관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선골 그 두 가지 제일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목에서는 1, 2번, 목에서는 1, 2번이고요. 근데 여기를 잡아놓으면 여기가 풀리잖아. 그래서 담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도교 수련 체계도 이제 약간 이렇게 이해가 돼. 아, 단전, 좌우 신장, 뭐 원기 이런 개념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에 떠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탁 이렇게 느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유보무사. 신장은 무조건 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 나온 이론이야. 결국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문을 보하는 거니까 담경은. 그렇지. 보하는 거. 그러니까 우측에다 무조건 보법을 넣는. 그렇지. 그러니까 상화가 소진되면 죽는 거예요. 원기가 빠져서. 그러니까 되게 쉬운 이론이야. 근데 이 이론이 사라져버렸어,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조건 담경을 먼저 딱 내리고 시작해야 돼. 그렇겠죠. 네.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뭐 위는 뜨고 밑은 차지. 대부분 그렇지. 거의